6.25 당시 북한군이 요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북한군이 장악하고 퇴각할 때 많은 사람들의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중에 윤영수 선생님도 포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영수 선생님은 6.25 때 퇴각하는 북한군에 의해서 사망하시게 되면서 그 선생님은 요수의 무덤에 지금 안치되어 계시는데요. 요수시청에서는 윤영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국가 서운을 받게 되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기념비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순국열사 윤향숙이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기념비도 제작하고 또 여수에 가면 이순신 공원 있죠. 거기에 항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항해 기념비에 윤영수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이런 부조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정말 짧은 시간 확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가슴에 너무 와닿네요. 네. 먹먹한 느낌이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윤영수 선생님이 3.1 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광주는 3월 10일에 광주 3.1 만세 운동이 벌어졌을까요? 그 태동지가 바로 이곳 앞에 있습니다. 우린 그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도록 할게요. 김마리아와 김함나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김마리아와 김함나는 여기 광주분이 아니세요. 바로 황해도 분이십니다. 황해도. 황해도의 최초 그 소래교회가 생겨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 소래교회를 만드신 분이 바로 김윤방 선생님이신데요. 네. 이 김윤방 선생님의 첫째 딸이 김함나, 셋째 막내가 김마리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래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 서울에 있는 정신여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신여학교 2회 졸업생이 바로 김함나입니다. 김함나가 졸업을 하고 배제학당을 졸업한 남궁혁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들이 결혼을 해서 인천 세관원이었던 남궁혁을 따라서 인천과 목포를 거쳐 광주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궁혁 선생님은 숭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되시고 김함나 선생님은 바로 수피아여학교 최초의 선생님이 되시게 됩니다. 다시 언니에게 28 독립선언문을 넘겨주고 자신은 3.1 만세 운동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마리아는 서울 3.1 만세 운동 시위에서 거세게 항의를 하였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시위의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김마리아는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그 고문 후유증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마리아 선생님은 징역을 살고 난 이후에도 독립의 의지를 꺾이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애국 부인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후원 자금들을 모금해서 그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마리아 선생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 회원이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마리아 선생님은 또 징역을 살게 됩니다. 일본 순경의 눈을 피해서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애국 부인회를 또 조직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독립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미국에 갈 수 있는 유학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공부만 지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조선이 독립을 해야 한다는 독립의 의지를 군화해라는 것을 조직해서 그들은 또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사망 이후에 추서가 되셨어요. 바로 독립장으로 추서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 아셨어요? 전 잘 몰랐죠. 광주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3.1운동이 광주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고, 그 인물들이 광주에 와서 했던 이런 일들이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 예. 너무, 예. 아마 김마리아 선생님들은 많이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광주 여성재단에서는 특별히 그 여성의 주역,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의 주역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탐색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런 백단신길을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수피아 여학교 후문인데요. 네. 여기 가면 광주 3.1 만세 운동 기념탑이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기념탑. 오, 저기 보이네요. 와. 네, 저희는 저 기념탑 앞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인 모습의 동상. 와, 이렇게. 기념탑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광주 3.1 만세 운동 기념탑입니다. 여기는 수피아 여학교 안쪽으로 저희가 들어와 네. 있는데요. 네. 수피아 여학교는 제가 처음 숭일학교, 옛터에서 숭일학교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네. 기억하신가요? 수피아 여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커티스 메모리얼 홀과 윈스브로 홀, 수피아 홀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네. 수피아 홀이 가장 먼저 생겨진 교사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919년 3월 9일 날 당시 박예순 선생님과 진신혜 선생님과 그리고 수피아 여학교 30명의 학생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3월 9일 자정 12시를 기해서 있는데요. 네. 비밀적으로 움직였고 그들은 고종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옥양목 치마를 가져와서 거기에 태극기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만 그린 게 아니죠. 3.1 독립선언문도 등사하기 시작했고 또 경문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월 10일 드디어 거리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후문이지만 저 정문을 통해서 네. 3월 10일 오후 2시를 네. 기해서 박예순 선생님과 진신혜 선생님을 대동하에 30명의 여학생들이 함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좀 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오행길을 지나서 윗 양림교회인 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숭일학교 학생들과 만나게 되고 또 작은 장터로 모여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자신이 그렸던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독립선언문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시위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피아 홀 지하에서 3월 9일에 네. 3월 10일 있을 만세 운동을 위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비밀리에 이렇게 비밀리에 조직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행동을 지시했던 박예순 선생님과 진신혜 선생님도 함께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박예순 선생님은 그때 징역을 살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내가 주동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학생들은 대부분 4개월, 6개월이면 다시 징역을 살고 나오지만 박예순 선생님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박예순 선생님이 형무소에서 엄청난 모범수를 쉬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 1년 만에 형무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 박예순 선생님이 징역을 살고 나와서 아무도 모르게 광주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전도사 일로 일을 하시면서 조용히 세상을 참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서야 자신의 자식들도 어머님이 3.1 만세 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독립 유공자로 추서되셨기 때문이죠. 네. 그 뒤에 그럼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던 거네요?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주의 3.1운동에 숭일학교와 수피아 학교, 예. 이 두 곳이 만나가지고 저기 중심지에서 운동이 활발하게 했고, 여기 이제 이곳에서 모든 게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정말 역사 속에 딱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갑자기 우리가 100년을 훌쩍 넘어서 그곳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특히 이 수피아 여학교를 말할 때는 또 김필래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김필래 선생님은 누구시냐면요, 바로 김함나와 김마리아의 막내 고모가 바로 김필래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김필래 선생님 강주에 오시게 되셨냐면, 김필래 선생님도 김마리아와 김함나와 함께 항해도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항해도에 사시다가 정신여학교를 다니셨어요. 서울에 있는. 그러면서 정신여학교 1회 졸업생이 바로 김필래 선생님이라고 해요. 김필래 선생님은 정신여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8년간의 유학 과정을 마치고 다시 고구로 돌아와서는 정신여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광주에는 최영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서석병원의 원장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우리가 최우종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삼진 게이트의 가장 위쪽에 있었던 분 기억하시죠? 최우종 선생님의 동생분이 최영욱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서 광주를 오게 돼요. 1918년도에. 그러면서 여기에 광주에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함나 선생님, 김필래 선생님, 박예순 선생님, 진신혜 선생님, 이 모든 선생님들이 바로 수피아 여학생들에게 독립을 왜 해야 하는지,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각성시킵니다. YWCA를 창립하신 분이 바로 김필래 선생님. 김환란 선생님이라고 유각경 선생님과 함께 YWCA를 창립하셨어요. 1922년도에. 그러면서 광주에 YWCA를 처음 설립할 때는 자신의 조카인 김함나 선생님과 양도 선생님과 함께 광주 YWCA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모여서 그것을 의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김필래 선생님은 계속 교육자로 생활을 하셨는데요. 숭일학교가 1937년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폐교됐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1937년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수피아 여학교도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유아래 선생님이셨어요. 유아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었고 교감 선생님은 김필래 선생님이셨어요. 그 당시 선생님은 옥고를 치러야만 했어요. 왜 옥고를 치러야 될까요? 거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옥고를 치르시고 난 후에 학교는 강제 폐교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수피아를 저희는 다시 뒤로 하고, 아쉽지만 뒤로 하고 최웅종 기념관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기념관은 2019년도에 처음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오. 오방 최용종 선생님은 양림동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르는 곳으로 유명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역사 해설사가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역사관 안쪽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들이 네. 있습니다. 최용종 선생님은 이곳 광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하지만 선생님은 1904년 유진벨 선교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망치, 주목으로 활동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은 유진벨 선교사가 1904년 12월 25일 첫 예배를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더더욱 두 번째,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센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마리안 정신에 의해서 선생님은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입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네. 3일 만세운동이 네. 벌어지죠. 그런데 강주에는 김마리아가 네. 28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김한나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네. 그게 2월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때 기채용종 선생님은 그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고 선생님은 그 즉시 2월 말에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 만세 운동을 함께 도모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강주에서 시위를 벌이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경에게 붙잡히게 되고 체포가 되고 징역을 살게 되는데요. 선생님은 징역을 살고 나와도 독립의 의지는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독립의 운동에 더욱 힘쓰시게 되는데요. 혹시 신간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오, 들어봤습니다. 네, 28 독립,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 이후에는 많은 비밀 조직이 생겼어요. 네. 그 중에서 신관이라는 것은 자익과 우익의 사상이 함께 결합된 그런 회원 단체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장으로 추대되신 분이 바로 최용종 선생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시고 우리나라의 YWCA를 김준혜 선생님이 만들었다면 광주의 YMCA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최용종 최용종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큰 목적은 바로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빈민이나 또는 한세인들을 위한 구조 활동을 많이 힘쓰셨어요. 그런데 일제는 1930년대부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네. 그러면서 그들은 창씨개명을 유도하였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죠. 네.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면서 최용종 선생님은 오방이라는 호를 사용하고 속세를 저버리고 무등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오방이라는 호가 혹시 선생님들 전에 왔다고 하니까 아시나요? 이 5가지를 속세에 버린다는 네. 거예요. 가족이며 종교며 또 정치, 사회, 경제 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광복이 되고 나서야 이 건국운동에 힘쓰세요 또. 건국운동에 힘쓰면 누가 생각나세요? 김구 선생님 때문 생각나시죠? 김구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강연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강주에 2번이나 찾아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 네네. 네. 근데 김구 선생님이 2번씩이나 찾아오면서 최용종 선생님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최용종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은 정치색이 같았지만 최용종 선생님은 절대 정치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김구 선생님은 최용종 선생님의 정치적 친구의 동반자로 생각했지만 그것을 버린 최용종 선생님에게 휘호를 남기죠. 혹시 그거 기억하실까요? 화강 동진. 이 화강 동진이라는 것은요, 나의 지혜로움, 나의 능력을 숨기고 이 속세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최용종 선생님은 그런 화강동진과 같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신 거죠. 우리가 오늘 백단심길이라는 것을 걸어보았어요. 네. 백단심길에서 혹시 만난 분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이 떠오르신가요?
마리아 선생님. 김마리아 김마리아 선생님 선생님. 떠오르시죠? 맞아요. 네. 이빨 독립 선언문을 가져왔던 김마리아 선생님. 김마리아 선생님의 언니 김한나 선생님 네. 교육자로 활동했고 네. 그의 고모 김필래 김필래 선생님도 네. 교육자로 삼 많은 운동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또 박예 선생님과 또 진실의 선생님을 꼭 네.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자신의 팔과 눈을 상실했던 그 윤혈려라는 네, 흘렸어요. 윤용수 네. 선생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 여성재단에서는 이렇게 많은 강주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로 승인되지 못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들의 그 이력들, 그들의 숨겨진 그런 것들을 발제하고 찾아내서 우리는 또다시 그 역사의 길이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엮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는 백단신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둘러본 이 길을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강주 여성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네. 두옵길이라는 네. 창이 뜰 겁니다. 네. 그곳에 신청하시면 이런 네. 두옵길과 백단신길, 홍단신길을 투어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인 이상인가요? 네, 3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무료입니다. 이게 광주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런 것보다도 광주분들도 그냥 이렇게 앞에 돌아다닐 때 이거 알고 싶다 그러면 신청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 이름 하나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지금 광주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정말 좀 좋은 네. 여행? 네. 여행이라 해야 되나? 투어? 길 위에서 만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좀 하자면 광주 정신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광주 정신에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평화와 인권과 민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뿌리에 3.1운동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깔려서 이 선교사분들도 오고 여기에 이 광주라는 터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번화한 이제 도시를 이루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 와닿습니다. 예. 네. 오늘 백단심길 아주 또 기억에 쏙쏙 새기고 갑니다. 띵숙님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그냥 여러 가지 지난주부터 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도 이렇게 여성분들이 힘썼다, 여성 네. 인권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게 되고 또 등재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 강주 여성재단은 특히 다른 투어와는 다르게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듣지 못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강주 여성재단 투어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가 네. 아까 처음에 보셨겠지만 네. 두 발로 걷는 길 위에서 할 이렇게 때 하거든요. 저희가 양쪽으로 날개를 확 펴줄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손아트를 이렇게 앞으로 딱 뭐 해주시면 돼요. 손아트든 꽃받침이든 네, 그렇게 원하시는 해주시면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셋 하면 갈게요. 네. 둘, 셋, 두 발로 걷는 길 위에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